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가 나왔습니다. 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격이 좀 좋게 나와서 트레일블레이저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LT 트림이 다시 살아났지만 프리미어까지만 있었죠 원래? 맞습니다. 프리미어 붙어 있었다가 LT가 살아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진 않다. 시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사이즈로 봤을 때 셀토스급인데 네. 가격은 뭐 스포티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초반에 1.2L 터보가 있었는데 이제는 1.35L 단일 엔진으로 나오고요. 네. 기본 변속기는 무단입니다. 그리고 4륜 구동을 액티브나 RS에서 하면 9단이 되죠. 맞습니다. 9단 AT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체도 조금 바뀌죠. 제트링크. 후륜 쪽이 조금 바뀌게 되고 자, 그래서 차근차근 뭐가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장 기본 모델 LT 2,700만원이죠. 맞습니다. 기존 프리미어보다 좀 오른 것 같아요. 프리미어보다 올랐어요. LT인데 기존 프리미어 대비 11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왜죠? 뭐가 다르길래? 일단 몇 가지 추가된 것들이 있긴 합니다. 프리미어에서 LED 헤드램프가 옵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화 됐고요. 아날로그 계기판이 디지털로 8인치 클러스터로 바뀌었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랑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네, 디자인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모니터도 11인치로 더 커졌고요. 옵션에 묶여있던 무선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쓸 수 있는 거, 그것도 기본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사양이 좋아졌다는 장점이 있어 보이고요. 비록 트림명은 LT지만 네. 기존 프리미어보다도 조금 더 우세한 사양이 있을 정도로 괜찮아졌고 좀 더 꼼꼼하게 보면 뒷자리까지 원터치 다운 파워 윈도우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EPB 달려있고요. 네. 대신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있는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안 넣어줬네요 또. 네, 이번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넣어주지 않았고 네.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1열 열선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이 기본입니다. 무조건 기본. 이거 장점이죠. 장점입니다. 또 LT를 살지라도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옵션이죠. 기아로 치면 드라이브 와이즈를 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115만원짜리 컴포트 패키지를 넣으면 가죽 시트도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여기에 통풍도 따라오고 후석 열선도 따라오고 프로토 에어컨도 가능해집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짓을 하더라도 후석 열선이 불가능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LT 트림이 또 단점도 명확하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우선 스피커가 4개입니다. 4개. 트랙스가 그랬었나? 어떤 차가 그랬는데 뒷도어에 스피커가 빠져서 4개다. 네, 트랙스 앞에만 크로스오버가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음질은 정말 아쉽죠. 과학상자? 과학상자. 네. 그리고 파워 테일게이트, 뭐 이거는 어셉터블한데 파워 테일게이트 절대 선택 불가.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문제라기보다는 좀 아쉬움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시작가를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트림인 것 같아요. 왠지 생산도 별로 안 할 것 같고요. 약간 값이 많이 안 올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LED 트림.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휠이 17인치 휠이 정말 그냥 아무런 처리도 되어 있지 않은 네. 택시 휠 같은 생 휠입니다. 네, 은빛 휠인데 이 부분에서 좀 기본형 틀을 많이 내줘서 물론 깡통휠은 아니지만 외관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점들 때문에 LT는 거의 뭐 미끼 상품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보다 100만원 비싼 프리미어, 자연스럽게 프리미어로 올라가 볼 건데 프리미어가 저는 괜찮더라고요. 네, 왜냐면 우선 단점으로 지적했었던 스피커가 드디어 정상. 왜 이게 드디어지? 네. 네, 6개로 정상화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ECM 룸미러랑 하이패스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에 115만원에 묶여있는 만행이 있었는데 네, 찢어져서 들어와 있죠. 또 컴포트 패키지에 묶여있었던 프로토 에어컨과 후석 열선의 기본화가 돼 있습니다. 이게 한 55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보여져요. 앞서 말한 하이패스랑 ECM 룸미러가 한 25만원. 네. 그러면 벌써 100만원 비싼데 80만원어치의 효용이 있다고 쳐요. 스피커 그냥 무료라고 치고. 네. 그런데도 추가로 주는 게 일단 루프렉이 달리죠. 이게 한 15에서 20만원 정도 값어치가 있죠. 앞뒤 범퍼 다르죠. 스마트 하이빔 들어가죠. LED 테일램프도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휠이 더 예뻐집니다. 또 있다. 선바이저 조명. 이거 뭐
이건 LT가 이상한 건데요. 아, LT는 없어요? 네, LT는 없습니다. 이거 몰랐네. 경차죠 거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프리미어가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100만 원 차이에 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프리미어에다가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 넣고 컴포트 패키지까지 넣으면 천연 가죽 시트에 운전석 전동 시트 되고 통풍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전자동 테일게이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면 2,989만 원이거든요. 3,000원 언더로.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성비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괜찮은 구성이네요. 네. 다만 이 프리미어 트림의 단점은 AWD 4륜 구동이 절대 불가하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무단 변속기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더러운 점이 ANC가 이것도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전 트림 기본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ANC도 프리미어까지는 없습니다. 보스 오디오도 안 되고. 이게 AW 패키지에 묶여 있는 건데, 그죠? 네. 그리고 휠 사이즈도 무조건 17인치. 네, 그래도 3,000 언더로. 네. 근데 이 정도 가격까지 오면은 사실 뭐 쉐보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기아가 경쟁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현대기아의 한 세그먼트 더 큰 SUV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 스포티지 투싼을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렇죠. 심지어 프레스티지에 옵션 좀 넣어서 사도 3,000이란 말이죠. 이 가격이 좀 그렇네요. 그 부분에서 좀 아쉽네요. 감가는 얘가 훨씬 더 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비싼 차라고 봐야 돼요. 내가 타는 동안 돈이 훨씬 많이 드니까. 감가 비용 녹여서 생각하면 더 그렇겠네요. 네. 힘도 출력도 훨씬 약하죠. 네. 벌써 마지막이네. 다음으로 액티브와 RS가 프리미어보다 300만 원씩 비싼데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쉐보레 측에서는 액티브랑 RS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300만 원 어치만큼의 값어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땐. 확실하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말씀드리면 프리미엄에서 컴포트 패키지 중 일부 천연 가죽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1열의 통풍 시트가 기본화가 되는데 이게 한 5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프리미어까지는 오토 에어컨이 그냥 싱글 모노죠. 좌우 조절이 안 되는. 네, 그리고 필터가 초미세먼지 대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루프트 필터를 갈아끼시면 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네. 그럼에도 어쨌든 액티브를 사면 듀얼 에어컨이 되고 초미세먼지 필터도 미세먼지 필터도 추가가 됩니다. 초미세먼지 필터가 아니네요. 이것도 루프트로 갈아 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공기청정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으로 프리미어까지는 휠이 무조건 17인치인데 액티브 RS는 18인치가 기본이죠. 그리고 루프가 액티브는 화이트, RS는 블랙. 투톤으로. 네, 투톤으로 되고 루프렉이 블랙으로 바뀌고. 근데 저 지금 확인한 건데 프리미어는 2열 센터 암레스트랑 가죽 기어 노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죠. 기어 노브는 괜찮은데 암레스트는 좀 그렇죠.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는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사실 이거 맨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후석 암레스트가 액티브 RS부터 된다는 점이 아니라 어떤 차를 사더라도 후석 에어벤트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트랙스는 주는데? 트랙스는 후석 열선이 없는 대신 에어벤트가 있고. 이거 뭐 하나씩 빠뜨려놨어. 그래서 이게 듀얼을 퓨전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스타일도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더 날렵하고 예쁜 것 같거든요. 네. 뒷자리도 내가 느끼기에는 트랙스가 더 큰 것 같았어. 훨씬 공간 면에서는 괜찮죠. 네. 아쉬운데요, 뭔가? 좋은 지적이었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 로고 액티브 RS 들어가게 되는 점, 또 뭐 RS는 디커 스티어링 휠도 들어가고 엠블럼 좀 달라지고 마지막으로 천장이 또 얘네들은 블랙이죠. 액티브 RS는 레인 센싱 와이퍼도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300만 원 올릴 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성비로 보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액티브 RS를 사야 할까라고 물으신다면 트레일블레이저에 AWD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9단 AT를 원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액티브 RS를 해야만 하죠. 맞습니다. 그 경우에 보스 오디오랑 ANC 뭐 다 따라오고요. 제트링크도 따라오고. RS의 경우에는 19인치 휠까지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더 30만 원 비쌉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좀 오래된 기억이어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무단 변속기 나쁘지 않았고요. 네,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전륜구동형으로 사면 후석 바닥이 평평한데 4륜으로 사면 후석 가운데 쪽이 되게 툭하고 꽤 많이 튀어나옵니다.
플로어 설계가 이원화돼 있어요. 네네. 네, 트블은 바닥이 4륜을 하면 튀어나온다. 꽤 많이 튀어나온다. 2열 가운데 바닥. 그리고 액티브 RS를 사실지라도 전자동 테일게이트는 프리미엄 패키지를 해야만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릴 부분이 18인치 타이어만 한국 타이어예요. 나머지는요? 컨티넨탈. 에? 희한하죠? 액티브 RS의 18인치 휠만 한국 타이어입니다. 그러면은 네. 네. 판단은 뭐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희는 팩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3종 저공해를 받았대요. 네. 그래서 공영주차장 할인이라든가 이런 거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점점. 아니 모양이 별로 안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막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니고. 그리고 전보다 액티브 RS 간의 차이가 좀 좁혀진 것 같아. 그나마 뒤쪽은 그 리플렉터랑 머플러 팁의 디자인이 꽤 달라서 그나마 조금 느껴지는데 앞모습은 사실 뭐 거의 흡사하지 않아요? 범퍼 아랫부분 그 까만 부분만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추천 트림은 프리미어의 컴포트의 드라이빙 어시스트, 드라이버 어시스트 해서 2989만원. 2989. 네. 3,000원도로. 꼭 튜브를 사시겠다면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곤잘로는요? 저는 프리미어의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만 넣어서 뭐 무난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어도 컨티넨탈이고. 근데 이게 110만원짜리 그 컴포트 패키지 주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만 모아놨어요. 통풍이며 뭐 전동식 테일게이트며 이런 전동 것들이... 시트, 메모리 시트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래. 어쨌든 트랙스보다 V급을 자처하면 메모리 시트나 조수석 전동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운전석 전동은 있으나 메모리는 없고 EPB는 있으나 오토홀드는 없고 이런 이빨 빠진 구성이 그래서 뭐 파워트레인 면에서는 V급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이즈로 보나 뭐 패키징으로 보나 서로 약간 서로 죽여라 느낌?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팀킬 느낌이 나죠. 저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트랙스가 괜찮네요. 트블도 차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그것도 모르죠. 그거 뭐 19년도 20년도였는데 지금 타보면 어떨지 모르지. 완전 또 초창기에 타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몰았을 때 좀 큰 느낌이 나는 건 좋았던 것 같아. 차가 좀 높기도 높았고요. 약간 투싼 느낌 났었죠. 약간 투싼 느낌은 아닌데 내려서 보면 조그만데. 맞습니다. 그 느낌 좀 신기했어요. 운전할 때는 묘하게 좀 큰 느낌이 났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